자, 22번 문제인데, 이 문제 보기보다 상당히 쉬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확인할 건 뭐냐면, fx가 뭐야? 했더니, 최고차 함계수가 2인 3차 함수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x가 아마도 2x의 3승,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본다면 아마 3차 함수의 개형은 아마 이렇게 되거나 이제 그 값이 2개짜리 나오든지 아니면 중근이 된다면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gx가 뭐야 했더니 여기는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위로 볼록이 될 걸 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바로 hx가 있는데 hx는 두 개로 갈라서 fx고 그 다음에 하나는 gx로 구성이 돼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x가 2를 기점으로 해서 요 2보다 작은 쪽은 전부 다 누구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fx 거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gx의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조건문이 뭐가 붙었냐면 H형은 0이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H형은 0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H형은 0이고요. 두 번째, 현재 절대값 HX는 뭐 나온다? 바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일단 HX의 그래프를 꺾어서 올린다는 얘기야. 그럼 꺾어 올렸는데 이 그래프가 뭐 한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첫 번째 뭐다?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0 되는 부분에 절대값 씌운다는 것은 뭘 설명해요? 기본적으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미분값의 부호가 바뀐다. 즉 미분 불능이 되기 때문에 이 꺾이는 순간에 미분이 가능한 방법은 바로 그 점에서 미분값이 0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1번이고 2번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2번의 경우를 먼저 본다면, 아니 2번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그럼 저 여기고요. 현재 3중근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설명이 될 거야. 그러면 요 뒤를 이어받는 누가? 바로 이 gx가 위로 볼록인데 얘가 물려받으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절대값이야 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꺾여 올라가면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출 거고 여기서 꺾여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뭐다? 미분이 불능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식은 절대 될 수가 없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왜 성립을 하고 왜 성립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도 이제 지웠습니다. 그러면 싹 지워주고요. 그러면 되는 그림 몇 번이냐면 1번밖에 없는데, 만약 1번밖에 없는데 1번의 경우도 두 가지예요. 0,0이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것을 1번으로 잡고 여기를 2번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x 이퀄 2인데 여기를 지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2번을 볼게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출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꺾여 올라가기 때문에 미분 불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되는 것은 몇 번밖에 없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1번의 경우밖에 없다. 자, 이제 마무리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x가 2인데 현재 이 그래프의 상황을 본다면 아마도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예. 그럼 여기가 바로 0,0이고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fx는 무엇입니까? 최고차 함계수 2니까 2x제곱에 x-알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알파는 당연히 2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는 2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하지만 이건 사실은 허상이죠. 왜냐면 2보다 작거나 큰 쪽을 누가 그릴 거냐면 gx가 그릴 거기 때문에 gx가 여기서부터 물려받을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쵸? 예, 이렇게 돼서 그림이 형성이 돼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다에서 뭐라고 했어요? 살짝 왼쪽 가볼게요. 다에서 뭐라고 하냐면
y는 h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텅 비어버리면 둘러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둘러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내가 접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베타, 즉 gx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gx라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3차 함수가 더 가파르니까 아무래도 실제 근을 봐도 알파보다 베타가 작겠다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는 거,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알파보다 큰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다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을 구성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로 뭔데? 바로 이 2라는 지점에서 뭐 한다?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F2와 G2가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2를 넣어준 순간 4, 2, 8, 2 마이너스 알파, 2를 넣어준 순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F'2가 G'2와 갖다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F'X라는 것은 4X의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1 나오겠죠? 여기는 G'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어주는 순간 2를 넣어주면 8의 2 마이너스 알파, 8의 2 마이너스 알파, 2는 4, 8, 그리고 여기는 2 넣어주면은 2는 4, 4, 2, 8 나오겠죠? 예,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베타를 넣어준다면, 여기다 2를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2 마이너스 베타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 문제를 연립해 달라는 거예요.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푸시면 돼요. 자, 선생님한테 여기랑 여기랑 겹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쵸? 그럼 요거를 쏙 넣어준다. 즉, 요것은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2 마이너스 베타를 간단히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t제곱,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t 마이너스 4하고 t 플러스 2다 라고 설명을 할 거고, t는 기본적으로 4하고 마이너스 2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현재 첫 번째는 2 마이너스 베타가 4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다. 즉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마이너스 4하고 2다. 그럼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4가 나올 거야. 이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다시 말하면 8의 2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에, 그쵸? 마이너스,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8의 마이너스 8의 2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죠. 그렇다면 현재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면 여기는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16이니까 2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알파는 4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 마이너스 알파가 이번에는 베타가 다 넣어주신다면 8의 2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4 넣어주니까 2 빼기 4,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좁은 4. 이렇게. 그러면 2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잠깐만, 요거 해주면은 4를 넣어주면 2 빼기 4, 2 빼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은 4, 마이너스 4 맞죠? 요거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2분의 5다. 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에서 보다시피 설명해 주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 절대로 베타나 알파는 현재 기본적으로 2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이너스 2 나올 수 없죠? 그럼 이거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는 2분의 5고 베타는 4가 되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산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푸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는 fx가 뭐다? 2x제곱에 x-2분의 5다. 그리고 gx는 뭐다?
기본적으로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과정은 여기가 0이고요. 여기도 살짝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 모습이니까. 그러면 0부터 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니까 0부터 현재 넓이라는 것은 0부터 2까지는 fx의 그림을 따라가면 되겠죠. 다만 여기가 뭐다? 음수다. 그러니까 이 음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부터 해서 베타는 4니까 여기까지, 2부터 4까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다? 음수니까 이것을 꺾어 올려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머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문제를 풀게 된다면 정답은 바로 8이 나올 거다. 이 한수 과정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어떻게 fx와 gx를 구할 수 있는지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이 내용. 해설지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실제 모든 경우의 수를 맞춰보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공통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